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주홍글씨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의 웨이크필드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나다니엘 호돈 이 작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804년 매사추세츠 출생이고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17세기 청교도를 선조로 모신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호돈은 청교도의 사상이나 생활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 호돈은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는 12년간 치과생활을 하면서 독서와 습작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단편집이 출간되면서 호평을 받으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30세 무렵부터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들이 문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작가로서의 명성을 점점 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작품의 문학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수입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스턴 세관에 취직하기도 했고요. 협동 농장에 들어가 살기도 했습니다. 1849년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그 전에 민주당 쪽과 가깝게 지내던 나다니엘 호돈은 실직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받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실직했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아내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돈의 아내는 오히려 이제부터 남편이 오직 글 쓰는 작업에만 전념할 수 있다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돈의 아내는 그동안 아주 알뜰하게 모았던 돈을 꺼내들면서 나다니엘 호돈을 안심시켰다고 해요. 참 재밌는 일화죠. 네. 그래서 이 호돈의 아내는 남편의 글쓰기 재능을 미리 알아봤던 것 같고요. 실직 후에도 어떻게든 나다니엘 호돈이 글을 계속 쓰게 만들려고 했던 현명하면서도 알뜰함을 갖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다니엘 호돈은 아내의 세심한 배려와 격려의 힘을 얻어서 그날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19세기 미국 문학 걸작으로 꼽히는 주홍글씨라는 작품이죠. 네. 이 작품을 통해서 나다니엘 호돈은 문학계에서 확고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돈은 이처럼 가정적인 환경 그리고 아내와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내와는 평생 이렇게 사이좋게 꾸밈없이 서로 헌신적 사랑을 나누면서 살았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평탄한 화목한 삶을 살았지만은 자연 그대로의 독창적인 천재라는 후대의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나다니엘 호돈의 건강학적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864년에 여행 중에 사망하는데요. 60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다니엘 호돈은 당시에 친구인 프랭클린 피어스와 여행을 하면서 여행 도중에 잠을 자던 중에 갑자기 원인 불명으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호돈의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다만 나다니엘 호돈은 평소에 늘 위장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나다니엘 호돈의 웨이크필드를 이어서 읽어드리고요. 다음 주에 위장병과 기능성 소화불량이 좋은 약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웨이크필드의 줄거리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이크필드라는 남자가 있고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런던에 살았는데요. 어느 날 남편 웨이크필드는 여행을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잠시 나갑니다. 다시 집을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자기 집 바로 옆길에 숙소를 정하고서 아내나 친구나 가족들 누구에게도 소식을 한번 전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혼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여 년 뒤에 웨이크필드는 마치 집을 비운 지 하루 만에 돌아온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다정한 남편으로 아내와 함께 살아갑니다. 장난스러운 거 허영심으로 집을 떠났다가 결국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우주와 세상에 있어서는 내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오늘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웨이크필드 전반부를 읽어보면서 저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웨이크필드 후반부를 이어서 읽고 난 후에 나다니엘 호돈을 괴롭혔던 위장병에 좋은 약재, 기능성 소화불량에 좋은 약재를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웨이크필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웨이크필드, 나다니엘 호돈. 오래된 잡지에선가 신문에선가 한 남자가 그 이름을 웨이크필드라고 부르자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한 이야기가 실화로 실렸던 것을 본 기억이 난다. 그런 사실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주 드문 것도 아니고 주위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못되고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비난할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결혼 생활에 대한 최악의 의무 테마는 결코 아닐지라도 아마도 가장 이상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인간의 모든 기행의 목록에 오른 어느 기행에 못지않게 괴팍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부는 런던에서 살았다. 그런데 남편이 여행을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자기 집 바로 옆길에 숙소를 정하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은 채 그리고 그러한 자기 주방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혼자 산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기 집을 매일 보았고 고독한 웨이크필드 부인의 모습도 자주 보았다. 그가 확실히 죽은 것으로들 생각하고 재산도 처분하고 그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아내가 쓸쓸한 과부의 운명을 받아들인 지 이미 오래된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그처럼 커다란 공백을 남긴 후 그는 마치 집을 비운 지 하루 만에 돌아온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문에 들어서서 죽을 때까지 다정한 남편으로 살아간 것이다. 이상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의 개요이다. 그러나 그 사건은 아주 독특하고 그 예를 찾기가 어렵고 아마도 결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그런 사건이지만 인간성에 대한 일반적인 공감엔 뭔가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자신은 결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으리라 느끼는 것이다. 적어도 나의 경우 이 사건을 가끔 떠올리며 이야기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느끼며 그 주인공의 성격을 생각해 보게 된다. 어떤 문제든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결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독자들이 그러고 싶다면 자기 나름대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도 좋겠고 20년의 웨이크필드의 기행의 여정을 나와 함께 더듬어 보고 싶다면 그것도 환영한다. 그것을 찾아내서 무엇이라고 깔끔하게 그리고 분명한 결론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의 이야기에는 어떤 정신과 교훈 같은 것이 담겨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생각은 항상 그 자체의 추진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상한 사건도 그 나름의 교훈을 지니고 있는 법이니까. 웨이크필드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던가?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그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그 당시 인생의 절정기를 맞고 있었다. 부부간의 애정은 격렬함은 없지만 차분하고 습관적이며 정상적인 감정의 것이었다. 그는 결코 변심하지 않을 한결같은 남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그에게는 뭔가 늘적지근한 데가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지적인 데가 있었지만 아주 강하고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별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게으른 명상에 오래 머물거나 아니면 그런 목표가 있다 해도 그것을 달성할 만한 강력한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들은 그것들을 표현할 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만큼 활력이 있는 경우도 드물었다. 진정한 의미의 상상력은 웨이크필드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차긴하지만 부도덕하거나 방황하지 않는 가슴과 결코 복잡한 생각으로 들뜨거나 어떤 독창적인 생각으로 혼란에 빠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이 친구가 당당히 기행을 행한 자들의 선두에 서리라고 누가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런던에 사는 사람으로 내일 기억될 만한 일을 오늘 행하지 않을
가장 분명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웨이크필드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만은 아마도 망설였을 것이다. 남편의 성격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소극적인 마음 상태로 녹슬어 들어간 잘 드러나 보이지 않는 그의 이기심, 그의 가장 불안한 특질인 묘한 허영심, 별로 폭로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비밀을 지키는 정도 이상의 강한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는 약간 간교한 성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때로 이 좋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이상한 성격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성격이라는 것은 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실제하지 않는 것일지도 몰랐다. 이제 웨이크필드가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그것은 어느 10월 저녁 어스름 무렵의 일이었다.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칙칙한 다갈색 외투, 기름천을 씌운 모자, 긴 부츠, 한 손에 든 우산과 다른 손에 든 조그만 여행 가방이 전부였다. 그는 웨이크필드 부인에게 야간 마차를 타고 시골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녀는 여행 기간, 여행의 목적, 그리고 언제쯤 돌아올 것인지 등을 묻고 싶었지만 별 악의 없이 그런 자세한 것들을 잘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 남성의 성미를 존중해서 표정으로만 물어볼 따름이었다. 그는 귀경마차로 꼭 돌아오리라 기대하지 말고 사나흘쯤 지체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하지만 어떻게든 금요일 저녁 식사 때까지는 돌아올 테니 그리하려고 일렀다. 웨이크필드 자신도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가 손을 내밀자 아내도 마주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늘 그래왔던 대로 일상적인 작별의 키스를 나누었다. 그렇게 그 중년의 웨이크필드 씨는 일주일 정도 떨어져 있음으로써 아내를 좀 놀라게 해주려는 마음을 거의 굳히면서 집을 나선 것이었다. 그가 나간 후 그녀는 문이 약간 덜 닫힌 것을 보았고 열린 틈으로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곧 사라져간 남편의 얼굴 모습을 보았다. 그 조그만 사건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곧 잊혀졌다. 그러나 먼 훗날 그녀가 아내라기보다는 과부로 여러 해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미소는 줄곧 다시 떠오르며 웨이크필드의 모습을 회상할 때마다 그 위를 퍼뜩 스쳐가는 것이었다. 수많은 명상 속에서 그녀는 그 본래의 미소의 여러 가지 환상적인 모습들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그 모습들은 그 미소를 이상하고 으스스하게 만들기도 했다. 예컨대 그가 관 속에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할 때면 그 작별의 미소는 그의 창백한 얼굴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가 천국에 있는 꿈을 꿀 때면 축복받은 그의 영혼은 여전히 조용하면서도 간교로운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죽은 것으로 포기를 했을 때도 그녀는 바로 그 미소 때문에 자신이 정말 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때로 의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그 남편이다. 그가 정체성을 잃고 거대한 런던의 삶에 녹아 들어가 버리기 전에 길을 따라 얼른 그의 뒤를 쫓아가 보아야 한다. 그 거대한 런던에서 그를 찾으려 하는 것은 허사일 테니까. 그러니까 그의 뒤를 바짝 쫓아가 보자. 그러면 쓸데없이 모퉁이를 이리저리 돌고 또 돌고 해서 결국 앞에서 말한 조그만 아파트 숙소의 난로가에 편안히 자리를 잡고 앉은 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집 바로 옆길로 온 것이고 거기서 그의 여행은 끝난 것이었다. 한 번은 불 켜진 가로등의 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사람들의 무리 때문에 지체되기도 했고 또 한 번은 주위의 수많은 발걸음 소리와는 분명 구분되는 자신을 뒤따라오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조금 후엔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꼭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는 자신이 여기까지 남에게 들키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그 행운을 믿기가 어려웠다. 틀림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연하문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고는 모든 사실을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을 것이다. 가엾은 웨이크필드여. 이 넓은 세상에서 당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구려. 나 말고는 아무도 당신을 뒤쫓아 지켜본 사람이 없소.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여, 어서 조용히 잠자리에 들고 만일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일 아침 착한 웨이크필드 부인에게로 돌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시오.
단 일주일이라도 그녀의 정숙한 가슴 속에 차지하고 있는 당신의 자리를 비우지 마시오. 만약에 그녀가 한순간이라도 당신이 죽었다거나 실종되었다거나 오랫동안 그녀로부터 계속 떨어져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 후로 영원히 당신의 아내에게 일어난 변화를 애통하게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테니 말이오. 인간의 정에 틈새를 만드는 것은 위험한 일이오. 그 틈새가 길고 넓게 벌어져서가 아니라 그 틈새가 곧 다시 닫혀버리기 때문이라오. 그의 장난을 거의 후회하면서 웨이크필드는 일찍이 잠자리에 들었다. 잠깐 잠이 들었다가 퍼뜩 놀라 깨면서 그는 양팔을 익숙치 않은 침대의 넓고 황량한 공간으로 벌렸다. 안 되겠다. 혼자서 한밤을 더 잘 생각은 말아야지. 그는 침구를 옆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며 생각했다. 아침에 그는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정말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식은 이처럼 느슨하고 두서가 없어서 지금도 어떤 목적을 의식하긴 하지만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만큼 분명히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상태로 이런 식의 이상한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계획의 모호함, 그러면서도 그런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발작적인 노력, 이런 것은 모두 정신 상태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다. 하지만 웨이크필드는 자신의 생각을 아주 세밀히 저울질해 보고는 자신이 집을 비운 일주일 동안 집안일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모범적인 아내가 자기가 없는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영역의 사람들과 상황들이 자기가 없음으로 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자신이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행동의 저변에는 어떤 병적인 허영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집 바로 옆길에서 자고 깨어났지만 마치 마차가 그를 태우고 밤새도록 빙빙 돌아다닌 것처럼 집을 나와 돌아다니 효과를 준 셈인 이 편안한 숙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그건 분명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다시 나타나 버리면 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그의 가엾은 머리는 그 딜레마에 부딪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길을 건너서 자신이 버리고 떠나온 그 집을 얼핏 살펴보기로 거의 마음을 정하고 집을 나서는 모험을 감행했다. 습관이 그의 손을 붙들고 안내를 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집 대문 앞에 이르렀다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계단을 스치는 자신의 발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다. 웨이크필드여,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운명은 결정적인 갈림길에 놓인 것이었다. 저 뒷걸음질이 어떤 파멸의 운명을 가져올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는 황급히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동요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멀리 모퉁이에 이르러서도 감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그를 아무도 못 보았을 수가 있을까? 온 집안 사람들이, 점잖은 웨이크필드 부인, 똑똑한 하녀, 그리고 지저분한 꼬마 사동 모두가 런던 거리를 헤치며 저 사람 붙들라고 소리치면서 도망자인 그들의 주인을 쫓아오지는 않을까? 참 멋있게 잘 빠져나왔군. 그는 이제 용기를 내어 숨을 고르고는 집 쪽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친숙한 집 모양이 변한 것 같아 어리둥절했다. 그 느낌은 여러 달 또는 여러 해를 떨어져 있다가 우리가 옛날에 익숙했던 언덕이나 호수나 예술품 같은 것을 다시 볼 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변화의 느낌이었다. 보통의 경우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이 느낌은 우리의 부정확한 회상과 실제 사이의 비교와 대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웨이크필드의 경우는 단 하룻밤이 마술을 부리듯 비슷한 변화의 느낌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그것은 짧은 기간에 아주 커다란 도덕적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그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 그 자리를 떠나기 전 그는 집 앞 창문을 가로질러가며 얼굴을 길 입구 쪽으로 돌리는 아내의 모습을 멀리서 잠깐 보았다. 그 간교로운 얼간이 남편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녀의 눈이 틀림없이 자신을 찾아냈을 거라는 생각에 겁이 나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자신의 숙소 난로가로 돌아왔을 때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듯 하긴 했지만
마음은 아주 즐거웠다.